절대 원화를 갖고 있지 말아라. 원화 갖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벼락거지 된다. 시즌2 된다. 거주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뭐 빨리 사셔라. 빨리 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주택 전략.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출 해주는 것만큼 받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게 왜냐면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 그럼 나 집 사야 되나라고 생각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집을 사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현금 막 1억밖에 없어요. 네네네. 이런 분들도 어떻게든 수도권 안에서 막 사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억으로도 이제 수도권이 좀 버거우면 저는 이제 그 항상 바둑 두듯이 네. 외곽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전략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사실은 뭐 준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천안이나 사실 뭐 이런 중부 진천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이제 차근차근 다만 이제 그런 지역도 이제 이런 지역은 또 이제 장점이 이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 이제 전세를 넣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월세를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오는 전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한 주택으로 가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1대1로 가면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주택 전략. 근데 이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 이런 전략 아니면 혼인 전 1세대 1주택씩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혼인 후 학가 후 뭐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 받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와야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돈이 초창기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만 아파트로 한 게 아니라 빌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빌라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이제 내가 이제 뭐 두 자녀가 있고 이런 다자녀 특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특공을 노려서 이제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청약이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정말 돈을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아껴 쓰게 되고 그래서 청약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청약에 당첨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내가 과연 청약이 과연 될까 안 될 수 있나 그 가능성은 따지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빌라 얘기해 주셔가지고 빌라나 오피스텔 쪽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 이쪽은 사실 뭐 누가 네. 반대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데 네네. 이런 거는 좀 안 나올까요? 글쎄 저는 사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주택수 제외. 네, 그렇죠.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 받기는 괜찮은데 이 오피스텔 자그만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취득세 8% 12%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새 굉장히 그 찬밥 신세가 된 게 맞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도 좀 규제를 좀 풀어서 왜냐면 오피스텔도 사실 전세 월세 또 공급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규제를 풀어야지 또 이런 빈 땅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이제 시행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세 월세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과연 현 정부에서 풀어줄까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오피스텔은 사실 뭐 그렇게 관심 사항은 아닌데 맞아요. 국민들의 네. 그래도 안 푸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그러니까 그게 빌라랑 오피스텔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창 그게 주제로 막 묵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뭐 풍선 효과가 살짝 간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지레 겁먹고 그 당시에 이제 혹시라도 오피스텔 풍선 효과가 가면 안 되겠대 하고 바로 그냥 오피스텔 규제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뭐 사실은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규제에 뭐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된 거고 뭐 현재까지도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택수나 이런 거 빼주면 오피스텔 발도 약간 막 상승 막 오고 그렇죠. 막 갑자기 네. 막 다주택자들이 네. 막 산다. 이게 걱정된다.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어차피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그 임대사업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전세 끼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월세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은퇴하시고 월세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네. 그런 분들 저렴하게 월세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왜 막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의견이긴 한데 네. 빌라는 좀 무섭다. 빌라는 네네. 무섭지만 오피스텔은 사실 뭐 청약에서도 주택수 제외되고 막 하니까 무주택이니까 네. 오피스텔 요즘 쌀 때 사가지고 뭐 경기도 네네네. 외곽에 사느니 그냥 서울 안쪽에 오피스텔 살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피스텔은 제가 이게 주택수에서 빠져야지 그게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전표가는 건 맞아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그런 트리거가 없어요. 아직은. 트리거가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트리거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좀 기약할 수 없이 오래 좀 버텨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 그냥 순선하게 월세 받겠다는데 오피스텔 지금 수익률이 뭐 좋은 데는 뭐 7, 8% 진짜 괜찮은 데는 뭐 9% 10%인 데도 있거든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근데 이런 데서 나 그냥 월세 받을래. 왜냐면 채권 뭐 이자 해봤자 채권 금리 해봤자 뭐 4, 5%인데 오피스텔 2배 아니냐 더블인데 이러고 그냥 오피스텔 월세 받을래. 오르는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수요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뭐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거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시차를 노리겠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지방 아파트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 그 돌아다니는 찌라시 중에 네네. 오피스텔 쪽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아, 있었어 그래요? 가지고 혹시나 왜냐면 오피스텔은 네. 좀 그 신혼부부들도 그래도 좀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준이 집들이 좀 많이 있으니 여기를 좀 주택 수단 이런 걸 빼주면서 그럼요. 네. 사실상 뭐 상가 취급을 해주면 그렇죠. 공급도 좀 네. 많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도 좀 일부 그렇죠. 안정화가 될 텐데 맞아요. 이쪽까지는 한번 좀 현 여당이 이렇게 맞아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이것까지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또 정치평론가는 아니시지만 맞아요. 아 제가 볼 때 그 오피스텔이 지금 업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수에서 빠지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업무용의 문제가 뭐냐면 전시신고를 못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시신고가 돼야지 이제 전세나 월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전시신고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업무용은 이제 월세를 받거나 이제 사업자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업무용 그러니까 주거용도 그냥 주택수에서 빠진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달리 공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이 뭐 단계는 진짜 6개월에서 1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빌라랑 마찬가지로 이게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빨리 공급할 수 있어서 그거를 사실 전월세를 이제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공급하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뭐 빌라 오피스텔 공급하는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사실 이런 빨리 이제 민간 업자들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막혀버리니까 사실 전세 월세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정책을 내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한다. 네. 예. 오히려 약간 생각합니다. 방향은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LH가 주도해서 네. 이제 뭐 토지부터 건설해서 이제 분양까지 직접 해서 좀 민간의 이익을 다 LH가 다 가져가서 차라리 싸게 파는. 그러니까 싸게 분양하는 맞습니다. 공공 분양을 좀 싸게 하자 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공 분야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민간의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획일적이고 사실은 네. 그런 게 사실은 그 자재나 이런 것도 그게 분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공 아파트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 좋다고 후지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이런 민간 기업에 더 힘을 실어주지 후진국들이나 하는 지금 그 공공에서 하는 거를 강화하는 건 사실은 베네수엘라든가 그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나 하는 거지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민간에 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이게 역행하는 게 보여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싱가포르 쪽처럼 네.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이 소유하고 약간 장기 임대 주는 식으로 이런 네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느껴져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굉장히 많다고 국유지가 얘기했거든요. 85%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땅이라도 많으니까 뭐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개인 민간 소유인 거니까 그거를 다시 그 국가에서 사와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린벨트를 더 풀어가지고 네. 뭐 확 늘려야 된다. 뭐 네. 유휴지를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지금 공급은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네. 뭐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최대한의 집을 사라. 맞습니다. 네. 혹시 저쪽 북쪽은 어떻습니까? 의정부 이쪽이 의정부, 아직 네. 가격이 낮아요. 맞습니다. 싸고 거의 신혼부부들도 살만할 정도의 가격대들이 많거든요. 네. 이 아니 저는 북쪽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쪽도. 가면. 네, 근데 요즘- 거기가 지금 조용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쪽에 또 호재가 GTS C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7호선 연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양주 옥정 쪽도 7호선 연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제 또 가격도 저렴한데 지금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적은 돈으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 받으면 내가 실입출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왜냐면 거기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고민이신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네. 이제 대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627 이후로는 전세 끼고 사면 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또 어쨌든 네네. 1억밖에 안 되고 네. 그러면 다음에 전세 못 맞추면 또 네네. 갑자기 뭐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질 그렇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갭 투자하지 말라는데 네네.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네네.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전세가 안 나는 지역을 해야지겠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는 게 공급 물량이 이제 많은 지역은 이제 역전세가 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전세 가격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시세가 4억인데 우리 집만 전세가 5억이에요. 네. 그럼 다음에 전세가 4억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1억 정도. 그럼 1억 정도 내가 빼줄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으면 좀 굉장히 난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끄면 내가 4억에서 약간 뭐 낮게 뭐 3억 8천 요 정도만 해도 나중에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좀 싸게 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룸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저 역전세가 나더라도 이제 내가 빼줄 수 있는 돈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빼줄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하시면은 그런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곳으로 가야 이제 네. 전세가 최소한 뭐 횡보하거나 상승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네. 느끼는 건데 네. 요즘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어떤 막 누가 이렇게 찍어버리는 동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찍은 동네로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사러 네.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없으시니까 갭 투자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데도 네네. 동시에 전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막 갑자기 다 같이 네, 가서 네, 집주인 맞아요.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니까 맞아요. 전세가 다 똑같이 나와. 그래서 갑자기 역전세가 맞아요. 나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네. 지방에 뭐좀 맞아요. 작고 막 이런 네. 데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피하셔야 조심해야 돼요. 돼요. 그런데 피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괜히 그런 거 따라갔다가 네. 큰일 납니다. 진짜. 네. 네. 요즘에 그러면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봐야 될까요? 유효한 전략인 거죠.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지방은 상관없지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요새 좀 부산이나 대구가 좀 뜨는 게 아닌가. 실일주 의미가 없고 대출을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저기 부산에다가 네. 대출 한 10몇 억을 받아가지고 어. 좋은 거 하나 사신 그러니까. 분이 있어요. 네. 어차피 서울, 그러니까 실거주는 안 하실 건데 그렇죠. 예. 뭐 어차피 지금 소득은 높으시니까 그렇죠. 예. 대출이 막히니까 그렇죠. 저거 그냥 하나 사놓겠다. 그것도 전략인 거죠, 뭐. 근데 이게 지방도 좀 훈풍이 불까요? 어쨌든 조금 지나면.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이랑 그때 나와서 네. 지방도 좀 관심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진짜 뭐 댓글들 진짜 장난이 아니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인들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그 지방 분권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당이에요. 네. 민주당은. 그래서 예전에 그 세종시도 이게 노무현 때 이제 노무현 맞아요. 정권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도 이제 그때 민주당 때 많이 주도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권을 시키려는 게 이제 목적이고 최근에 부산에 해수부 옮기려는 것도 그렇고 세종시 행정수도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아직 뭐 얘기는 없지만은 그것도 다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용인 그 반도체 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용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GTS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GTS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 약간 중앙 집권화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약간 지방 분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방시장도 약간 훈풍이 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채도 물론 있지만 이게 돈이 풀리다 오면 이게 골고루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그러니까 한 군데만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오른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다 같이 발생하니까 지방에 있는 커피랑 서울에 있는 커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과 서울 수도권에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지방 시장도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좀 지방 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방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에 거 팔아가지고 서울 살라고 막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여전히.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서울도 이제 강남 상고랑 용산을 말하시는 거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네, 그리고 있고 이제 대출을- 아니 뭐 전세 끼고라도 사놓자 뭐 네, 이런 전세 분들도 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미 좀 많이 상승한 지역이면 그렇게 팔고 이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지금 그 지방이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남의 핵심 지역들이나 근데 이제 강남의 핵심 지역은 또 토지거래 허가니까 그 맞아요. 전세 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뭐 광진구의 신축이라든가 마포의 네. 신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천의 신축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라도 미리 사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지역은 쉽게 팔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느 정도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처럼 약간 좀 이게 주춤한 시기, 저는 지금 주춤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아직 바람이 안 불었는데 뭐 이거를 내가 헐값에 매도하고 그 지금 서울에 갈아타는 거는 내가 내 집이 헐값에도 매도가 안 될 뿐더러 그 헐값에 매도하고 서울 집을 살려고 하는 타이밍에 서울값이 더 서울에 있는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더 올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놓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잘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지금 지방에 대도시에 뭐 되게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네. 막 거기서 막 제일 좋은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네. 막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서울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지금 팔기에는 조금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방 네. 대도시도 한번 바람이 조금 불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627 대책의 효과 요거 길면 6개월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네. 뭐 한 3에서 6개월 뭐 이 정도 보시나요? 네네. 저는 이제 9월 달쯤 되거나 아니면 추석 즈음해서 좀 약간 사람들의 이제 다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저는 좀 짧게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627이니까 딱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 달쯤에서 추석과 맞물려서 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투자 수요라든가 이제 실거주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휴가 다 갔다 오시고 이제 추석 때쯤 되면 날씨 조금 시원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도 오니까 맞습니다. 그때쯤 아마 일어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아마 정부도 뭔가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급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공급 대책 내놓을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네. 내놓을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이런 규제를 풀어야지 그나마 공급 대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현 정권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이제 전세 가격 뭐 폭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가 매매가도 같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형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다양한 뭐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네. 부동산판에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불남 TV에서 네. 유명했던 게 절대 전세 사지 말자. 네, 그 네. 영상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절대 원화를 갖고 있지 말아라. 원화 갖고 있지 마라. 예, 절대 원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전세도 원화를 베이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벼락거지 된다. 시즌2 된다. 벼락거 시즌2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 그리고 거주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뭐 빨리 사셔라. 빨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화 베이스가 아닌 뭐 달러라든가 그죠? 이제 미국 주식도 그 달러 베이스지 않습니까? 사실 네. 금도 달러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은 뭐 달러 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자산을 좀 많이 바꿔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원화가 갖고 있는 게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일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을 하나도 안 받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급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자산 풀비팅해서 뭐 주식에 막 미수해서 막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거고 내가 사놓고 월세를 받으면 그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자산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꼭 집이 아니더라도 네. 현금 들고 있지 마라. 맞습니다. 지금같이 네. 유동성 풀리고 금리 네. 내려가고 하는 시기에 네. 현금 들고 있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 맞습니다. 뭐 주식을 사든 뭐 미국 주식을 사든 네. 뭘 사든지 간에 네.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뭐 다양한 얘기 해봤습니다. 결국에 좀 상황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좀 결론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뭔가 또 고민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무언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